가장 큰 공포를 느낀다는 11m에서 뛰어내리는 모형탑 훈련.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으아! 2019년 사회현상 수준의 대박을 터뜨렸던 귀멸의 칼날은 국내를 포함 해외에서도 큰 화제를 모을 정도의 파급력과 색깔이 뚜렷한 캐릭터들 덕에 게임으로 안 나올 수가 없는 작품이었습니다. 올해 10월 출시가 확정되며 큰 기대를 걸고 예고를 했지만 아쉽게도 나쁜 쪽으로 살짝 대단했던 히노카미 혈풍단.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원래라면 스토리부터 설명해야 하는데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아니 뭐 어때요? 어차피 다들 알면서. 아 이거 진짜 양아치 새네. 히노카미 혈풍담은 우리에겐 나루티미 스톰 시리즈로 유명한 사이버 커넥트 2에서 개발을 맡은 대전 액션 게임입니다. 스토리 모드와 대전 모드 두 가지 모드로 구성되어 있죠. 스토리 모드는 말 그대로 애니메이션 1기부터 무한열차편까지의 스토리를 플레이어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모드. 대전 모드는 자유롭게 CPU나 친구와 함께 대련할 수 있고 온라인 모드를 통해 전국에 있는 플레이어와 자웅을 겨룰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대전격투 장르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럼에도 제가 이 게임을 기대했던 이유는 물론 귀칼이라는 IP도 있지만 바로 스토리 모드 때문이었습니다. 나루티미 시리즈와 드래곤볼 Z, 카카로트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 게임들이 원작 애니마저 초월한 눈뽕을 선사했다는 건 아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내심 유포텀을 마저 초월한 눈뽕을 보여주진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죠. 당신에겐 양심도 없습니까? 그러니 일단 칭찬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게임의 비주얼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사진만 놓고 보면 정말 애니랑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카툰 그래픽을 굉장히 잘 살렸어요. 성우들의 연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었죠. 특히 연출은 제작진이 절대 짬을 뒷구멍으로 먹은 게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큐티 액션에서 볼 수 있는 화려한 액션씬들, 원작 애니에 소름 끼치던 그 명장면을 온전히 다 살려내진 못했지만 이 정도면 비주얼은 충분히 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전 액션의 5위 연출은 캐릭마다 특색을 굉장히 잘 표현했고 화려함 속에서 느껴지는 타격감까지 훌륭했어요. 특히 종막 컷신에 대한 연출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치열한 전투 후에 느낄 수 있는 쾌감, 그 맛을 아주 잘 살렸어요. 솔직히 대전 게임할 때 평타 같은 걸로 그냥 게임이 끝나버리면 좀 그렇잖아요. 앞에서 봤던 화려한 기술들은 복잡한 커맨드 조작 없이 간편한 조작으로 쉽게 구사할 수 있습니다. 커맨드 때문에 대전 게임을 싫어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도 접근성이 아주 좋다는 뜻이죠. 히노카미의 전투 시스템은 전작에 비해 신경 쓴 티가 꽤 나는데요. 패링이나 튕겨내기 같은 요소 덕에 플레이어 간의 심리전이 굉장히 쫄깃했습니다. 캐릭터에 익숙해지고 콤보를 연마해서 더 높은 데미지를 입힐수록 플레이어가 느낄 수 있는 성취감은 더욱 커지죠. 같은 대전 장르인 철권의 경우 진짜 재수없으면 반격 한번 못해보고 그저 원콤에 골로 가는 경우가 파다한데 히노카미 혈풍담에선 체력바 밑에 게이지를 소비하는 것으로 그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반격의 기회를 노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실력 차에 따라 그닥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기술적인 한계는 있었지만 이 게임은 팬들이 원하는 니즈를 무시하진 않았어요.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요? 당연히 귀칼에 나오는 캐릭터들과 애니의 명장면이던 그 순간들을 우리가 직접 조종하는 것이죠. 만약 이 게임의 주인공이 탄지로가 아닌 직접 커스터마이징 해야 하는 아바타라면 어떨까요? 게임을 시작하면 귀살대 본부를 막 돌아다니면서 NPC로 서있는 탄지로에게 말을 거는데 우리의 아바타는 입만 뻥끗하고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메인 스토리를 진행하는데 우리는 평타 말곤 아무런 기술을 쓸 수 없어요. 기술을 해방하기 위해선 레벨업을 해야 하고 경험치를 위해 우린 혈기사냥 의뢰나 주방에서 아오이 도와주는 서브 퀘스트를 강제적으로 해야 돼요. 거기다 자유대전에서 쓸 수 있는 캐릭터도 제한되어 있고 얘네를 해금하려면 마찬가지로 대전을 통해 레벨업을 해야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지만 옆 동네 어떤 게임의 실제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돈 끌어모으기 아주 좋은 시스템이기 때문이죠. 팬심을 이용해 사게 만든 다음 플레이어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빨리 강화시켜서 만족할 수 있도록 현질을 유도하는 것으로 큰 수익을 내는 겁니다. 뭐 아주 흔하디 흔한...
말을 말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히노카미 혈풍담은 팬들이 원하는 방향을 제대로 잡았고 이를 게임으로 옮겨놨습니다. 아주 다행히도 말이죠. 자, 칭찬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부터 시원하게 까보도록 하죠. 말 좀 무섭게 하지 말고 새끼야, 떨리잖아. 스토리 모드는 사비토와의 대련에서 시작합니다. 일종의 튜토리얼이죠. 하이라이트 연출도 좋고 탄지로가 바위를 벤 장면의 여운까지 잘 살렸는데 문제는 이 다음부터 눈의 콩깍지가 대량으로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숨쉬는 장면 하나로 대체 대사를 몇 초를 떼어먹는 거야? 애니의 주요 장면들을 자연스럽게 3D화 시킨 점은 상당히 괜찮았지만 캐릭터들을 그냥 마네킹처럼 세워서 최소한의 움직임만 넣고 성우들의 연기만으로 컷신을 때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스토리 모드에 대한 분량도 상당히 실망스러웠어요. 물론 대전 게임에서 스토리 모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건 인정하지만 귀칼이라는 좋은 버스가 있고 충분히 길게 뽑을 수 있는 도로가 깔려 있는데도 너무 성의가 없었습니다. PV에서 광고하던 어드벤처 요소는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후광을 이용한 길찾기, 점프 같은 건 모두 특수한 구간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고 평소에는 그냥 이동하는 것 말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빨리 달리기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그냥 얘가 느릿느릿 달려가는 걸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할머니도 그거보다 더 빨리 뛰겠다. 중간중간 혈기가 튀어나오지만 외형만 다를 뿐 패턴은 돌려먹기식이고 끝내는 모션마저 반복적이라 안 그래도 지루한데 지겹기까지 했습니다. 제 주관적인 감상이 크지만 게임 곳곳에 대체 왜 있는지 모를 요소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생각의 파편이라든지 조사 시스템이라든지 그냥 어떻게든 짧은 스토리 분량을 억지로 늘리려는 티가 팍팍 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시스템들은 특별한 잠금 요소를 해금하기 위한 관문인데 그 해금한 요소들도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도 없고 가치도 없다고 느꼈습니다. 뭐 의상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캐릭터들 명대사라던가 애니 장면 캡처 장면이라던가 아니 세상에 누가 게임하러 와놓고 이걸 듣고 앉아있나요? 심지어 과거 장면은 애니메이션도 아닌 그저 정주 화면에 대사가 나오는 영상일 뿐입니다. 이걸 대체 누가 보나요? 당장 넷플릭스만 켜도 전편 다 볼 수 있는데. 아이 뭐라는 거야? 애니 안 본 사람들을 위해 스토리 이해하라고 넣어놓은 것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스토리를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스토리 모드를 진행하면서 알 수 있게끔 게임을 만들어야지 누가 스토리 알자고 이런 PPT 화면을 보나요? 이건 오히려 유입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겁니다. 사비토와 대련하는 것으로 스토리가 시작되는 것부터가 게임으로 입문한 사람들보다 귀칼 팬들의 지갑을 노리는 게 더 목표였다는 걸 증명하죠. 아이 뭐라는 거야? 그럼 귀칼 게임인데 당연히 귀칼 본 사람들을 신경 쓰지. 귀칼 애니 보지도 않은 사람을 왜 배려해서 게임을 만드냐?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건 엄연히 게임입니다. 신규 소비자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란 뜻이죠. 애니로 유입자를 대폭 늘려서 원작의 판매량까지 치솟은 것처럼 말이죠. 게임도 충분히 원작의 판매량을 올리고 나아가 새로운 상품을 낼 수 있는 좋은 매체입니다. 충분히 공을 들였다면 훌륭한 게임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팬을 만들 수도 있었지만 이 게임은 귀칼 팬들의 지갑을 주 타겟으로 삼는 일종의 안전빵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이걸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기업 입장에선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겁니다. 이 때문에 게임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게 아쉬워서 그렇죠. 출시 후에 가장 말이 많았던 건 역시 가격이었는데 이 게임의 가격은 일반판 기준으로 7만원 돈인데 가격에 비해 게이머가 즐길만한 컨텐츠가 정말 많이 부실했습니다. 7만원은 보통 성인에게도 결코 부담없는 금액이 아닌데 말이죠. 이어서 완성도에서도 말이 많았습니다. 12월 16일 기준 멀티 대전까지 60프레임 지원으로 패치가 이루어졌지만 출시 첫날 충격적인 30프레임 고정에 패드에 진동 없는 버그는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스토리 모드에서 버튼을 잘못 누른 것도 아닌데 캐릭터가 행동 불가되는 버그까지 있었어요. 가장 큰 공포를 느낀다는 11m에서 뛰어내리는 모형탑 훈련.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애니 방영일에 맞춰 급하게 출시한 티가 났습니다. 플레이블 캐릭터가 적은 것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지만 대전 게임 특성상 캐릭터를 순차적으로 내는 게 게임 수명을 연장시켜주기 때문에 혈기 캐릭터들이 늦게 나온 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탄지로로 3자리나 우려먹은 건 욕먹어도 싸. 그럼 현재 방영 중인 육악편은 언제 게임으로 볼 수 있을까요? 사실 당연히 나루토처럼 시리즈화되어 2편으로 공개될 거라 예상했는데 히노카미 혈풍담에서 우주의 텐겐의 더미 데이터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들리자 육악편을 DLC로 내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애니의 인기는 말할 것도 없고 애니의 여운이 가기 전 육아편의 내용이 유료 DLC로 나온다면 당연히 큰 돈을 쓸어 모을 수 있으니 현재 가능성은 꽤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굳이 육아편이 아니더라도 분명 유료 DLC는 어떻게든 나올 겁니다. 업데이트도 끝났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빨아먹어야죠. 아, 존나 빨아먹을 거다. 쪽쪽 빨아먹을 거다. 귀칼을 정말 좋아한다 해도 대전이나 멀티에 별 흥미가 없고 오직 스토리 모드에만 흥미가 있으시다면 이 가격에 구매하는 건 정말 추천드리기 어렵네요. 정 관심이 있으시다면 컨텐츠도 좀 늘어나고 가격도 할인할 때 구매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됩니다. 단점이 확연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못 만든 게임은 아니에요. 대전 게임으로서의 가치와 멀티 대전에서의 쫄깃함, 비록 우리가 좋아하는 캐릭터들이 모두 참전하는 그날이 오기에는 아직 한참 먼 미래의 얘기겠지만 이 정도면 좋은 출발작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루티미 스톰 그 이상을 기대했기에 아쉬움이 컸던 건 어쩔 수 없네요. 그래도 발매 1주 만에 100만 장을 돌파했을 정도로 귀칼의 이름값은 톡톡히 하고 있으니 좀 캐릭터도 많이 늘고 완성도도 높여서 더 멋진 게임으로 돌아오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리뷰 재밌게 봐주신 분들에게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강요하지 않고 구걸하겠습니다. 눌러주세요.